네, 이슈 분석 시간입니다. 오늘 첫 번째 이슈는요, 비트코인 과매도 국면 역대 최악이라는 제목으로 먼저 뽑아봤습니다. 그 비트코인이 장중한 때 4,200달러까지 뭐 하락하는 그런 수준을 보였는데요. 지금 아마 오늘도 좀 가격이 오락가락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많은 분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이 비트코인 가격의 하락이 그 작년 10월 5일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14일간 기준 상대 강도 지수 RSI라고 하는데요. 기준 상대 강도 지수니까요. 상대적으로 어떻게 되느냐는 거죠. RSI가 10 이하로 좀 떨어졌다는데요. RSI는 일정 기간 매수와 매도의 강도를 추세를 쭉 검토하는 건데 시세의 바닥을 확인하거나 또 천장을 확인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70을 넘으면 과매수고요. 30 아래면 과매도라고 합니다. 과매수는 너무 많이 갑자기 산다는 거고요. 과매수는 떨어지는 건데 지난 14일간의 그 현재 상대 강도 지수 RSI가 현재 10 이하로 떨어졌기 때문에 완전 과매도라는 거죠. 웰레스 와일더라는 사람이 개발한 보조 지표인데, 자, 비트코인, 저희는 사실은 이런 이슈 분석 시간에는 가격이 급격하게 떨어지거나 오르거나 어떤 특정 코인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첫 번째 비트코인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는 어떻게 보면 암호화폐의 원조 할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비트코인 가격이 갑자기 이렇게 떨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좀 저희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서 했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제 불안하니까 이제 많이 파시게 돼서 첫 번째 이슈로서는 과매도 국면에서 역대 최악의 현재 가격을 가고 있다라는 것을 첫 번째 뉴스로 삼아봤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는요, 과매도 영향에 따라서 과연 폭락장의 원인이 무엇이냐? 지금 많은 언론이나 그에서 전문가들이 이런 것들을 계속 분석하고 있습니다. 과매도에 대한 것도 나오겠지만 현재 폭락장의 원인도 나오고 있는데요. 첫 번째 분석해보는 내용을 보면 비트코인 진영의 분열, 이 첫 번째 폭락장의 원인이고요. 두 번째가 정부의 규제 강화라는 것 때문에 나와 있습니다. 미국 정부의 규제 강화겠죠. 그래서 먼저 비트코인 진영의 분열 내용을 보면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며칠간 계속 뉴스에 됐죠. 비트코인 캐시의 하드포크에 대해서 서로 이견이 있으면 기술진에서 이견이 있게 되면서 문제가 되기 시작했죠. 아시다시피 비트코인 캐시는 비트코인이 이제 상대적으로 속도가 엄청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용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 속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하드포크라는 게 비트코인 캐시인데, 비트코인 캐시에 대해서 이번 또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되겠다. 비트코인 캐시도 계속 진화하는 거니까요, 기술은. 그런데 이러에 대해서 업그레이드 방향성의 문제에 대해서 이 비트코인 캐시를 운영하는 운영진과 기술진들이 서로 의견이 달리되면서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된 거죠. 그래서 비트코인 ABC와 비트코인 캐시 SV로 이제 둘이 서로 나눠지게 됐는데, ABC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캐시 ABC 같은 경우는 스마트 계약을 기능을 도입하자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비트코인 캐시 같은 경우는 뭔 소리냐, 그거보다는 블록 크기를 좀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자라고 해서 서로 의견이 좀 충돌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의견이 충돌되고 있는 상황인데, 블록체인의 새로운 가능성이 사실은 스마트 계약 기능도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반대로 블록의 크기를 하자는 것은 기존 정신을 좀 개선하자. 비트코인의 기존 정신이 뭐죠? 탈중앙화죠. 탈중앙화이기 때문에 그런 기존 정신을 좀 개선하자는 정신인데 그런 문제 때문에 서로 좀 부딪히고 있다. 이게 첫 번째 원인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원인은요, SEC, 그러니까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서 무등록 ICO에 대해 진행하는 업체에 대해서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에어폭스나 파라곤에 대해서 각 25만 달러, 약 우리나라 돈으로 약 25만 달러니까 한 2억 한 8천, 한 3억 가까이 되겠네요. 이 정도의 금액을 하면서 피해를 혹시라도 이 과정에서 피해를 보는 투자자가 있으면 배상을 하라고까지 명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25만 달러 문제가 아니라 투자자들한테까지 배상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스러워질 텐데, 이런 전문가들이 또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규제 강화, 그러니까 미국 정부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비트코인이 뿐만 아니라 암호화폐가 이게 증권의 성격이냐 아니냐를 상당히 엄하게 따지고 있습니다. 어제 월요일 날 저희 뉴스 분석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코인의 성격이 증권의 성격을 갖고 있느냐,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투자를 조건으로 한 것이냐에 따라서 증권이 아니라 갖고 따지기 때문에 상당히 엄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규제를 강화한다기보다는 규제를 엄격하게 지금 적용하고 있는데, 전문가들이 그래요. 이런 규제를 엄격하게 적용하다 보니까 이게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다른 나라들도 앞으로 1, 2년 동안은 전 세계로 규제가 엄격하게 되는 게 적용될 것이라고 관측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일부 전문가는
그 비트코인 가격이 3,500달러까지 떨어질 것으로 지금 현재 예상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원인 때문에 지금 현재 그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는 게 모든 언론이나 전문가들의 현재 판단이긴 한데요. 그래서 중요한 게 이 두 가지를 자세히 저희가 살펴보면 비트코인 각국 정부의 규제의 선례로 남기도 하겠지만 이것을 이 두 가지 내용을 잘 살펴보시면 이렇게 해석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 비트코인 암호화폐를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암호화폐를 만들고 운영하고 하는 그 그룹들의 자체 분열이 되면 결국 거기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정부가 어떤 규제, 그러니까 규제라기보다는 그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의 시장성이 확실하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것 두 가지 사례를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모든 암호화폐 앞으로의 코인의 그 방향성을 선정해 주기 때문에 오늘 첫 번째, 두 번째 이슈로 해서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들도 잘 보시고 앞으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좀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이슈는요. 국회에서 12월 블록체인과 코인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뉴스가 있습니다. 이해운 4차 산업위원회 위원장이 언론과 인터뷰한 내용인데요.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최선을 다해보겠다, 짜보겠다,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짜겠다. 그리고 국회에서 소위를 구성하는 것도 바로바로 될 수 있는 소위를 해서 바로바로 실행 계획을 짜보겠다는데요. 이번에 인터뷰 내용을 잠깐 들어보면 할 수 있는 것부터 빨리빨리 해보겠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부총리 내정되신 분이 있죠. 홍남기 부총리 내정되신 분도 지금 해외로 자금 유출되는 것에 대해서 문제인식을 갖고 있어 보인다. 따라서 일단 기존 규제 사항 가지고 먼저 적용해보고 나중에 법으로 보완해보자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 사례도 충분히 검토하고 앞으로 수정하겠다고 했으니까 해외 사례 얘기가 나왔죠. 해외 사례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이 지금 현재 비트코인이 왜 떨어지고 있는지, 규제를 왜 강화하는지, 일본이 규제를 왜 엄격하게 적용하는지를 검토해 보겠다고 하니까 외국의 뉴스도 같이 보시면 앞으로 방향이 어떻게 될지를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세 번째 이슈로 삼아봤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이며 암호화폐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톡톡이 365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